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현대제철 철강주죠. 철강주가 대한민국의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조선에도 들어가고 모든 사업에 들어갑니다. 가전에도 들어가고요. 현대제철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의 물량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최근에 미국, EU 관세를 50% 이상 때린다고 하는데 이 악재를 이길 수 있느냐. 미래를 볼 때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포기할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예요. 어찌 보면 방산 쪽에도 중요하고요. 탱크 만들 때 철강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선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사업은 조선과 방산이 그리고 가전 기본이 철강이 들어갑니다. 매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포기할 사업은 아니고 또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미국, 유럽도 철강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중국만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볼 때는 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매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재무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기본기는 있어서 아직 적자는 아니고요. 3분기부터 개선될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확 시원하게 개선되진 않고요. 악재는 중간중간 있는데 워낙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별 한개를 줍니다. 사부님, 현대제철 분석 부탁드려요. 외국인이 매일 매수하는데 왜 그리 오래 하는지 궁금해서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나라도 걱정하고 산업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부터 걱정을 해야 되고 내 자산부터 걱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돈세형이 철강 분야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답이 잘 안 나온다. 왜냐하면 중국을 이길 방법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묘수가 안 나옵니다. 철강 쪽 포스코, 현대제철 경영인들도 중국을 이길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건 아니죠. 적자는 아니지만 망할 기업은 아니다. 망하진 않는다. 살려야 되니까요. 미국과 유럽, 특히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 아닙니까? 동맹을 철저히 하면서 중국을 경계하면서요.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중국을 좋다는 정치인들, 또 중국을 좋다는 인간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사업은 정말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치인들은 사류지만 경영인들, 한국 민족들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머리도 좋고 항상 걸리는 게 우리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중국과 너무나 부딪힙니다. 중국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찌 우리가 중국보다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미국, 유럽 이런 동맹을 다지면서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현대제철 저평가는 맞지만 미국, 유럽 관세를 50% 때린다고 합니다. 악재고요. 중국의 저가, 철가 경쟁력이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데 동맹들과 철저하게 동맹을 하면서 중국을 경계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현대제철 33,500원. 그래도 바닥을 찍고 가는 분위기죠. 더 시원하게 가진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4조 4,704억. PBR은 0.23배니까 매우 저평가입니다. 정상적인 섹터라면 14만원 가야 되는데 33,500원이에요. 중국의 가격 경쟁에게 밀려서 그래요. PR은 40배니까 싼 게 아니에요. 또 이걸 보면. 배당금은 750원. 배당 수익률은 2.24% 줍니다. 외국인은 23% 갖고 있고 최고가는 14만 9,500원, 고점 대비 77%나 하락을 했어요. 지금의 위치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만 피눈물 나는 섹터입니다.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기아가 35%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9%대, 자사주가 1%대. 기아와 현대가 대주주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기업은 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와 현대차가 밀어준다면 기아가 자동차에서 철강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에서 철강을 쓰지 않습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로 현대제철은 현대가 꼭 살려야 될 기업이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기업입니다. 또 노조들이 문제죠. 동사는 한보철강을 인수해서 현대 하이스코어 합병하면서 지금의 현대제철을 만들었습니다. 돈세형이 20대 때 한보철강을 들어갔어. 그때 부도나기 전에 들어갔거든요. 제 연배에서는 한보철강 그 사건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부도나기 3개월 전에 들어갔는데 한보철강을 직접 들어가 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포스코도 큰 공장이라 하는데 한보철강 대단합니다. 발전소 공사, 플래트 공사를 큰 공사를 많이 했어요. 공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려면 모든 기본이 전기가 들어가야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본 전기 기본의 한보철강이 가장 컸습니다. 어떤 공장, 어떤 발전소에 비해 한보철강이 어마어마하게
현장이 큽니다. 그만큼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게 이 철강회사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커지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현대제철은 현대차, 기아차 기본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강관, 자동차, 조선산업에 그런 재료를 만들죠. 또 미국에 공장이 있나 봐요. 미국에는 자동차, 강판, 제철소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국내 판재 63%, 해외 판재 22%, 국내 공연강 21%입니다. 해외 수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엔 없어요. 잘못된 자료죠. 관계사 현황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철강 제조, 해외 센터 이렇게 많죠. 글로벌 철강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세계 경제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야 철강도 많이 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고율 관세입니다. 관세를 이기려면 현지 공장을 지면 되는데 그나마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것 같고 관세가 큰 문제입니다. 한국 철강은 세계 6위랍니다. 이 작은 나라가 철강의 6위다. 대단한 거죠. 이 기반을 던진 건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존경하는데 지금의 이 사업을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이죠. 근데 지금은 위기입니다. 위기가 왜 와? 중국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묘수를 찾아봐도 중국을 이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으려면 정책을 밀어줘야 되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어디랑 뭉칩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밀어주고 미국과 단단하게 동맹을 가지면서 미국에 좀 의지를 많이 해야 돼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은 중국을 독보적인 기술력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철강은 애매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EU가 50% 관세를 때렸어요.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미국과 EU도 한국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을 죽이면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유럽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나 유럽의 감소가 좀 예상됩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중국 철강 사업의 저가 불량 공세입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과잉 생산을 합니다. 치킨 게임에서 우리나라 죽여놓으면 중국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섹터가 조선 있고 철강 있고 여러 사업이 있죠. 이제 가전도 넘보고 있습니다. 뭐 방법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중국과 싸워야 되고요. 중국은 절대 우리의 아군이 아닙니다. 중국은 적이라 생각하고 중국을 깨부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동맹을 다지면서 중국을 우리가 못 잡으면 우리나라 국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을 우리가 사실 이길 방법이 별로 없는 게 답답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고 유럽이라는 동맹이 있습니다. 지금 신냉전 시대 아닙니까?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예요. 우리 중립국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시고 중국을 우리가 방어하려면 철저하게 동맹으로 가야 됩니다. 그 희망은 미국과 유럽에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쟁력은 있는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희망은 뭡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세계로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다면 철강을 기본 써주기 때문에 현대제철 살아남을 수 있고 조선 섹터도 중국 거 쓰지 말고 한국 거 쓰세요. 이건 나라가 뭐 좀 보조를 해주든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멍청하게 중국 거 쓰고 중국 거 키우고 그러다면 우리나라 제철이 무너지면 이 철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기반을 만든 거고 중국이 근데 공산주의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계로 뛰어나와서 이렇게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포스코는 중국이 가장 큰 적입니다. 적을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됩니다. 현대제철이 송유관의 기술력이 있나 봐요.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면 또 중국을 경계할 수 있죠.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석탄 대신 수소로 활용한다는 건데 이게 친환경에 걸려서 이쪽을 기술을 키운다면 희망이 있을 수 있죠. 탄소 중립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철강 섹터가 가장 걱정인 게 신정장 사업이 하고는 있는데 그리 썩 뭐가 보이진 않아요. 전기차 배터리 보유 소재, 수소차 부품용 특수광 이 정도인데 확실하게 신사업이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유럽의 50% 관세는
장기적인 악재라고 생각해요. 미국과 유럽의 동맹을 단단히 다진다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협력이 되지 않을까. 협력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중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송유관 같은 비싼 제품을 경쟁력을 더 강화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수소 환원 제철이 친환경 기술인 것 같은데 선제적 도입으로 좀 앞질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건축 자재, 신재생 에너지, 신정장 찾기가 힘들긴 한데 열심히 하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잘 돼야 현대제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철강업 바닥쳤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3분기 턴어라운드, 포스코 영업이익 감소폭 트랙. 그래도 현대제철이 가장 좋아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은 114% 올랐고 그나마 괜찮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에 0.4% 증가를 하고요. 다른 기업들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제철이 경쟁력이 있는 게 현대차, 기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36%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미국 철강 보관세 이제 유럽까지 때린다고 하는데 후폭풍이 예상되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관세를 낼 금액이 4천억이 들어갑니다. 매우 힘든 거예요. 3월 관세는 25% 했는데 6월달 50%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죠. 직격탄입니다. 또 EU도 50% 때린다고 합니다. 걱정인데 이거 단기적인 악재일 것 같아요. 결국에 동맹인 나라들이 중국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잘한다면 좀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 상반기는 나빴고 하반기는 조금 좋아진다는 겁니다. 3분기 그간 부진했던 별도 실적이 흑자의 전환을 성공했고 4분기 반덤핑에 따른 환제료가 수혜가 예상되고요. 4분기 실적 개선이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는 노조가 문제예요. 정신 못 차리는 노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금속노조, 민주노총. 노조들이 보고 있던지 말던지 우리나라는 민주노총이 가장 큰 국가의 적입니다. 깨부셔야 되죠.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관세 폭탄 우려에도 포스코 현대제철 3분기 실적 개선 전망 다행이죠. 점진적 업황 개선 속 판열연 반더핑 관세 효과였다. 미국 이어 EU도 50%를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개전세 발목이 잡힐 것 같아요. 악재가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인 게 EU가 철강을 50% 관세를 때렸는데 EU가 보면 수출액이 미국과 비슷해요. 작지 않습니다. 43%. EU 철강 50% 때린다면 내년에 타격이 불가피해요. 걱정입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27조, 23년 25조, 24년 23조, 25년 조금 정체죠. 23조.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어요. 안 좋은 거죠. 영업이 1조 6천억, 7,983억, 1,595억, 3,700. 3년 연속 나쁘다가 올해 조금 개선되는 분위기예요. 영업이익률은 5%대 나오다가 작년은 0.6, 올해는 1%대. 올해 좀 좋아지지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부채 비율은 79%, 유보율은 2,594. 배당금은 1,000원 주다가 750원. 전체적인 실적을 볼 때 매우 돈세이 싫어하는 실적이 데이터로 보입니다. 매우 힘든 거예요. 철강 힘듭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3년 연속 매출이 안 좋았고 26년 내년부터 4%대 성장 조금 좋아져요. 영업이익도 조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도 철강은 매우 힘든 시기고 내년 큰 폭의 개선도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다만 조금 바닥을 찍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조 4,704억. 27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땡겨왔어요. 현대차철은 매우 저평가예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과도하게 하락을 한 거죠. 현재가 33,500원, 129% 상승 여력이 있어요. 76,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겁니다. 하지만 미래가 그리 썩 좋지 않죠. 악재를 해결해야 되는데 악재 해결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물량 저가는 어찌 악재를 해결합니까? 중국이 쫄딱 망하면 될 것 같은데 중국도 지들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국을 미워하는 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중국도 나름대로 제가 중국 사람이면 중국에 손을 들겠죠. 저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중국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중국을 좋아한다, 쎄쎄거리는 거는 이거는 쓰레기들이에요. 정말 중국이 우리 먹고 사는 거를 건들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 시장이 저는 희망으로 생각하고 EU 관세 50%는 악재인데요.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추세가 바뀐 건 아니에요. 대선세가 확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바닥은 찍은 냄새가 난다. 시원하게 얘기하면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그리 큰 상승은 있지 않을 것 같지만 바닥을 찍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천천히 우상향으로
예상을 하고요. 중간중간 관세, 악재나 동맹이 도와주는 호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호재가 나온다면 급상승도 감안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저평가 상태입니다. 한 8만 원까지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어요. 8만 원 가면 그래도 수익률이 150% 나는 겁니다. 주식은 지금 위치는 매우 싼 위치는 맞아요. 개선이 조금 되고 있고 우상향을 예상하지만 악재가 많기 때문에 악재가 해결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니 지속적인 관리와 악재가 언제 해결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EU 관세, 미국 관세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어찌할 수 없어요. 중국도 먹고 살려는 거고 한국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중국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아군이 아니에요. 중국은 적입니다. 중국이 적인지 확실히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전략과 전술을 짜서 이겨내야 합니다. 돈세 가족 여러분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돈세입니다. 돈세요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요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